네, 교수님께서는 요즘 챙겨보시는 음식 트렌드가 따로 있으신가요?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너 어제도 엽떡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저번 주에도 엽떡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몸은 또 비상 상태야. 약간 이 자리가 저 혼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토크쇼 교수님과 별별수다 MC 수연입니다. 별수다의 세 번째 수다,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유행음식 이야기인데요. 함께 해주실 게스트,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혜지 교수님, 그리고 변원주님, 조현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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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단하게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이혜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호학번 변원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21학번 조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흥미롭고 맛있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그 전에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근육 건강과 대사 질환, 기능성 식품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또 현재는 어떤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사람의 몸이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일 때 좀 더 살이 잘 찌고, 또 어떠한 식이 패턴을 먹었을 때 운동에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생리학적인 시스템을 이해해 나가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비만이나 당뇨 같은 이런 대사 질환에서 기능성 소재 아니면 식이 패턴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기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강의하고 계신 수업들도 그 주제들과 관련이 있는 수업들인가요? 네, 지금 이번 학기 수업하고 있는 과목은 일단 인체생리학을 하고 있고요. 인체생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생리학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 저는 학생들이 실제로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는 이제 단체 급식을 하고 있고, 이 과목은 실제로 단체 급식 영양사로서 일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요즘 챙겨보시는 음식 트렌드가 따로 있으신가요? 유행하는 음식들이나 이런 거는 저도 다 먹어보고 좀 체험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최근 유행하는 음식들이잖아요. 뭐 최근에 두쫑쿠나 요즘 버터떡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식들을 보면 학생들이 어떠한 걸 좋아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약간 사회적 형상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마라탕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싶은 재료를 고를 수 있잖아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요즘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두쫑쿠, 버터떡 이런 것들도 이제 겉바속촉 이런 질감, 이런 촉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이 식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가장 걱정되는 식습관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한 유행하는 특정 음식 하나 가지고 걱정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음식들을 공통적으로 좀 당이 많고 지방 함량이 좀 높고 단백질은 적고 이런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음식을 엄청 많이 먹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렇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식생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질문했던
가장 궁금했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요즘 유행 음식 잘 챙겨 드셔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딱 뭐 하나 최애 이런 걸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요즘 유행하는 음식 다 맛있던데요. 다 식감, 맛 이런 것들이 다 왜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두쫑쿠가 유행했었잖아요. 음. 제가 그 두바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어. 친구랑 성수동에 가서 두바이 그냥 투어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혹시 원주님도 이런 유행 음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먹는 거에 조금 진심이어가지고 유행하는 음식들 다 이렇게 한 번씩 먹어보는 편인데 저는 최근에 약간 조금 늦긴 했지만 마라 로제 샹궈, 마라 로제 떡볶이 이거를 최근에 접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이 마라랑 로제를 섞었다고 하길래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약간 너무 괴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늦게 유행에 막차로 탑승을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충격적인 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거에 빠져서 저번 주에도 시켜 먹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봄에 좀 봄동 비빔밥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좀 재밌는 일화가 있긴 한데 제가 이번에 춘천에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여기서 봄동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주변에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쿠팡을 들어가서 봄동 1kg짜리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딱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을 해서 이제 일주일 있다 받았는데 집 앞에 이제 학교 끝나고 가니까 박스가 4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저 당황해갖고 뭐지? 그래서 봤는데 4kg 간 거예요. 저는 1kg만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봄동 먹어야지 하고 담아놓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담아놓고 그러다가 3개를 담아놨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를 또 담아서 총 4kg를 담아놓고 주문을 눌러버린 거죠. 아직 봄동 비빔밥을 못 먹어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전도사 느낌으로 제가 막 계란 후라이하고 삼겹살 이런 것도 구워가지고 같이 봄동 비빔밥을 해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라탕이나 두쫑쿠 이런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들이 계속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자극적인 맛 성분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만족감을 빠르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매운맛 같은 경우는 왜 우리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매운 음식이 땡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도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쫑쿠, 마라탕, 버터떡처럼 칼로리가 높고 당도도 높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자주 먹었을 때 무엇을 주의하면서 먹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은 가끔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주 먹다 보면 혈당 조절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다가 우리 몸의 혈당이 정상 수준이 되면 다시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우리가 과하게 당을 막 많이 먹었어. 이렇게 됐을 때 인슐린이 그럼 이 포도당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필요한 양보다 더 체내의 포도당 농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당이 필요해 라고 느끼고 또 순간적으로 단 게 막 땡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뭐 피로감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피로도를 많이 느끼게 되고 에너지 대사도 좀 떨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대학생들의 식습관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이제 아침 안 먹고 점심 많이 먹고 아니면 간단히 먹고 아니면 또 저녁을 또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안 먹어. 완전 안 먹어.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폭식 터지고 또 이러한 좀 극단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러한 식생활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어제 제가 일이 많아서 12시에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항상 저녁을 새벽 1시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녁을요? 네, 저녁을요. 약간 야식인가요? 어제도 그래서 1시 반에 먹었는데 지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네. 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먹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9시에 1교시 수업을 가면은 3시까지 연강이에요. 오후 3시까지 연강이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을 안 먹으면 수업 시간 내내 너무 배고파서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이제 3시에 왔을 때 막 입 터져가지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먹게 되고 막 이래서 고민이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점심을 못 먹는 시간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저녁 먹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사실 오후 3시면은 점심으로 먹어야 하는지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지 시간대가 참 애매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그래도 좀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렇게 규칙적이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이었어서. 사람 패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복 시간이 너무 또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또 그 다음 끼니에 폭식을 하거나 또 폭식을 할 때 되면 건강한 게 당기지 않아. 맞아요. 또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또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수업 시간이야. 뭐 이래서 식당에 가거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건강한 식단들을 좀 챙겨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되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편이라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삼시세끼 꼬박 다 챙겨 먹어야겠다고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는 단백질. 생각보다 단백질을 필요한 양만큼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필요한 양만큼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햇빛에 의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봤을 때는 식이섬유. 식이섬유 섭취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육류나 생선, 두부, 콩류 이런 단백질 섭취, 그리고 채소, 과일 이런 좀 비타민, 무기질 같이 먹을 수 있는 섬유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먹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혹시 교수님께서 오늘 뭔가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예시로 들었을 때 약간 잘 챙겨 드시는 식단이나 식습관 같은 게 교수님께 따로 있으신가요?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매 끼 좀 밸런스가 맞는 음식을 먹고자 노력은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나 한번 쫙 회상을 해봤을 때 부족하다 싶으면 육류, 아니면 생선,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저녁에는 어쨌든 하루 총량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음식으로 만약에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거를 보충하지 못했을 때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혹시 교수님은 장려를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먹고 있고요. 물론 음식으로 다 섭취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좀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은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챙겨 드시는 영양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D랑 유산균 이렇게는 항상 아침마다 공복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맛뿐만 아니라 단백질 챙기기, 저당, 저속노화 같은 건강 키워드가 같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저당 엽기 떡볶이가 메뉴로 나온 걸 보고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당이 적은 엽기 떡볶이가 과연 떡볶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혹시 이런 흐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단백질 챙기기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저당 같은 경우는 당이 적게 들어 있기는 한데 그 대신에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합성 감미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 감미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에 함유된 이러한 합성 감미료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그러한 성분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연구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아서 이러한 합성 감미료를 많이 먹었을 때 추후에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는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양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합성 감미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 약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저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 대신에 감미료 종류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저희는 막 뭐 대체당 중에서도 나쁜 거 안 쓰고 뭐 알룰로스를 쓴다. 약간 이렇게 광고를 하는 데가 많던데 이 알룰로스가 정확히 무슨 성분인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알룰로스도 당이에요. 근데 그럼 설탕에 비해서 막 몸에 더 괜찮다 약간 이런 건가요? 대체 당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체 당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리톨 이런 것들도 단맛은 나는데 칼로리가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뭐 올리고당 이런 것들도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당을 대체하는 성분들이기는 한데 그걸 많이 섭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설탕과 비교를 한다면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칼로리 자체를 줄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맛을 비슷하게 내면서 칼로리는 없으면 치료 효과가 엄청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이런 유행들이 최근에 SNS에서 릴스나 챌린지처럼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소한 유행으로 높아진다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SNS 특성상 유행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쉽게 모방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입맛이나 취향이 다르듯이 이제 자기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이나 아니면은 부족한 영양소라던가 이런 게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그냥 유행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은 그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아직까지는 개인이 조금 더 스스로 찾아보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웬만하면 좀 어르신분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만 신경 써야 된다고 많이들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혈당이라는 것은 우리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중에 이제 포도당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우리 몸은 일정량의 포도당을 혈중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다 조직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정한
혈당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몸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이 지나친 음식을 먹었어. 이랬을 때는 우리 몸에서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췌장의 베타 세포예요. 그래서 췌장에서 열심히 또 인슐린을 만들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당이 너무 높으니까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 그렇게 돼서 인슐린이 피크를 찍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막 보내요. 혈중의 농도를 낮춘다고 했죠. 그래서 낮추면서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또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와요. 처음에 우리가 당을 막 먹었을 때 고혈당이 왔다가, 고혈당이 왔으니 인슐린 많이 분비해. 이래서 인슐린이 또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 또 저혈당을 찍어요. 그러면 내 몸은 또 비상 상태야. 빨리 뭘 먹어. 단 거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 몸은 극과 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혈당이.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변동폭이 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이런 비만 환자도 혈당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혈당 자체가 우리 몸에서 뭐 에너지 대사, 뭐 운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특히 우리 뇌, 머리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피로도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남녀노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릴스를 보다가 이제 다이어트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살이 조금 찌다 보니 그런 거에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본 릴스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조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혈당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이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열량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혈당 관리에 조금 더 힘쓰는 것, 둘 중에 골라야 되면은 어떤 게 더 이제 중요할까? 사실 그 두 개를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고열량이라고 해서 몸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물론 내가 필요한 열량보다 뭐 2배, 3배 먹으면 무리가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열량 내에서는 균형을 맞게 섭취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성분, 그 열량을 구성하는 성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실 뭐 당이 높은 음식을 먹어서 당뇨가 걸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열량보다 섭취 열량이 많게 되면 우리 몸은 칼로리를 축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지방이 쌓이게 되면 또 지방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또 당뇨가 생기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개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방금 말한 고열량 음식이나 혈당 관리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진짜 교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특별히 한 음식을 막 꽂혀서 좋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상황에 땡기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뭘 하나에 꽂힌 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치맥을 그 최애로 꽂자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더워지기도 하고, 양질의 단백질이기도 하고 지방도 있기는 하지만 네, 치킨을 좋아합니다. 저도 진짜 최애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떡볶이거든요. 전 진짜 떡볶이 없이 못 사는 사람이라서 진짜 떡볶이를 주기적으로 약간 수혈해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주님과 현태님의 최애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도 진짜 소울푸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떡볶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프랜차이즈별로 딱 좋아하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원래는 떡볶이를 막 3일에 한 번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먹을 때 이제 입 터져가지고 많이 먹다 보니 이제 조금 체중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줄인다고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인 건데,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너 어제도 엽떡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저번 주에도 엽떡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약간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혹시 떡볶이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좀 자주 먹는 걸까요? 괜찮을 것 괜찮아요.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전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 막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제가 진짜 치킨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좀 꽂힌 브랜드가 하나가 있어요. KFC의 오리지널 치킨이라고 있는데 진짜 꽂힌 날에는 4일 연속으로 먹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치킨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저는. 혹시 치킨을 4일 연속으로 먹는 건 괜찮을까요? 근데 요즘 치킨도 오븐 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에 튀김옷 많이 해서 구운 거 말고 튀김옷 없이 담백하게 오븐에 구운 좀 지방이 적은 그런 치킨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백질에 좋은 근원이고 튀긴 치킨이긴 한데 튀긴 비율을 조금 줄여보시고 오븐 치킨으로 조금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치킨 드실 때 치킨만 드시나요? 뭐 라면,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 같이 안 드시나요? 약간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치킨을 먹고 치킨 먹는 도중에 좀 입맛이 좀 돈다 싶으면은 항상 까르보 불닭을 먹어요. 저는 맛잘알이시네요. 까르보 불닭을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 치밥이 땡긴다. 그러면 애초에 치킨하고 밥하고 같이 놓고 먹거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치킨만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 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밥이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건강해요. 치킨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밥을 탄수화물 덩어리죠. 그걸 먹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살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밸런스, 균형 잡힌 식사는 괜찮습니다. 약간 이 자리가 저 혼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의 최애 음식이 치킨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음식도 따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오. 이걸 꼭 먹어야 해. 아니면 이건 절대 먹지 마. 이런 음식은 없고요. 내가 정말 막 자극적인 게 땡기는 날이 있어. 저도 그럼 막 먹어요. 이제 그 다음 끼니 또는 그 다음 날은 좀 더 클린하게 먹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식생활로 내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근데 약간 고민이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엽떡에서 이렇게 가끔 좀 많이 시키잖아요, 양을. 그러면 한 번 먹을 때 진짜 한 통을 다 먹어요. 이렇게 약간 조금씩 적당히 나눠서 먹으면은 이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버리니까 이게 조금 시키기도 겁나고 죄책감도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폭식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아마 그 엽떡 하나를 다 먹은 날은 공복 상태가 길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니신가요? 비밀로 아니신 것 하겠습니다. 같은데.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않고 그리고 폭식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조금 적게 먹어요. 좀 클린하게. 네. 그러면은 괜찮아요. 약간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한 끼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상적인 한 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적절한. 사실 적절한 이게 가장 어렵죠. 매끼 이렇게 균형 맞춰서 먹을 수는 없지만 하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대한 균형이 잡혀있는 식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급식 메뉴 짜듯이 실제 음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보통은 잡곡밥, 도정되지 않은 잡곡밥을 추천을 하고요. 도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쌀의 껍질을 덜 벗겼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 식이섬유들이 우리 체내에서 하는 다양한 효능들이 많기 때문에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식물성 또는 생선, 동물성 이런 것들을 매끼 챙길 것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채소 반찬, 나물 종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생채소, 샐러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양질의 지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뭐 좋은 기름을 써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견과류 섭취하는 것도 권장을 하고요. 주의할 것은 지방 같은 경우는 산패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야 되고 좀 오래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좀 오래된 견과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양식으로 가서도 빵 이런 것도 우리가 현미처럼 이제 도정이 되지 않은 통밀빵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겠죠. 통밀빵 거기다가 설탕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그런 좀 치즈 종류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즈로 또 단백질 근원이 되고 또 요즘 그릭 요거트도 많이 드시죠.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칼슘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 섭취가 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요거트, 그릭 요거트나 유제품들이기 때문에 유제품 섭취 권장을 하고 그리고 뭐 채소, 샐러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또 지방 성분으로는 이제 계속 견과류가 떠오르네요. 견과류 이런 것들 아니면 드레싱에 좀 건강한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추천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으로서 약간 가지게 된 습관, 직업병 이런 게 있을까요? 막 떡볶이 오면 얘는 몇 칼로리고 치킨 오면 얘는 몇 칼로리고 약간 이런 습관이나 직업병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음식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칼로리에 단백질은 어느 정도에 얘는 당덩어리겠다 이런 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따져가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저도 그런 능력 갖고 싶어요. 딱 보면 칼로리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 음식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이 유행 음식들을 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너무 극단적인 식이 패턴을 갖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정 음식을 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좀 오랫동안 좀 즐겁게 거의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두 분 이제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드셨을까요? 혹시? 당연히 들었죠. 네. 그러면 그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당되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파프리카 안 먹고 오이 진짜 극혐할 정도로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선 그런 편식 습관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제일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배달 음식 끊기? 약간 이게 제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배달로 음식을 시키면은 메뉴가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배달로 시키는 음식들은 뭐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 저는 보통 떡볶이 해서 이렇게 4개를 제일 자주 시켜 먹는데 아무래도 이게 탄수화물이 보통 주가 되는 음식이고 영양 비율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오늘 저녁은 좀 건강하게 집에서 집밥을 좀 해먹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은 가장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을 바로 실천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조금 쉽게 식습관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조금 줄이는 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뭐 드쫑쿠, 뭐 버터떡 이런 당이 많은 디저트를 먹을 때
또 당이 많은 그런 음료와 함께하는 경우도 많고 뭐 치킨을 먹을 때 콜라 이런 것들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 습관적으로 이런 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 음료를 먹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료로 먹는 당만 좀 줄여도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께 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저에게 있어서 식품은 뭐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나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일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이 이런 내가 뭘 먹을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선택들이 결국에는 나의 건강, 체력, 또 집중력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건강 상태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두 분들은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식습관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저도 아까 뭐 치킨을 4번 연속으로 시켜 먹었던 거, 그런 거 좀 앞으로도 주의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찌고 있는 것 같아서 영양학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식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로를 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떡볶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먹고 싶은 거 이제 못 먹나 싶어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기도 했는데,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나쁜 음식이라고 딱 정해진 것도 없고 가끔씩은 자극적인 음식도 먹고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약간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식습관이 엉망이었구나. 생활 패턴을 좀 건강하게 고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식품, 영양, 그리고 건강에 대해 더 깊고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이혜지 교수님, 그리고 원주님, 현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과 별별수다였고요. 아쉽게도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별수다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즐겁고 유익하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더 흥미로운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